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 이 선거까지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후보들은 마지막 사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JTB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6.4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 편입니다. 남원시장 선거에는 모두 3분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환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환주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무소속 강춘성 후보입니다. 예, 시민후보 기호번 강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김영권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김영권 인사드립니다. 네, 후보의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환주 후보의 기조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JTB 시청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이환주 후보 인사 올립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흥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아빠가 성공하는 딸을 만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마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더 적극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환주, 남원 발전을 위해서라면 설거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굳은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일궜던 희망이라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남원 발전의 대전환기를 반드시 완성해서 희망찬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춘성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남원시장 시민 후보 기호 5번 강춘성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의 진실된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 과거 호남을 호령했던 남원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독주 정당, 기득권 세력, 득권 세력 때문에 생긴 부패와 거짓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 강춘성 자랑스런 인구 10만 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무능한 낡은 세력을 교체하겠습니다. 기호 5번 강춘성이 시민의 편에서 그 책임을 맡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권 후보의 기조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기호 4번 김영권입니다. 한여름 삼복 같은 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특히 농번기에 우리 농부님들 논과 밭에서 또는 시설하우스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 간의 대결이 아니라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차대한 선택의 장이라고 말입니다. 진정 일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판별해내는 장입니다. 시장은 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배포된 선거 공약집을 보시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4번 김영권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남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 간 상호 토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의 내용은 후보들께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돌아가면서 주도권이 주어지는 토론입니다.
주도권이 있는 후보는 주도권이 없는 후보의 발언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한 후보에게 총 4분의 주도권을 드리게 됩니다. 토론 주제는 지리산을 활용한 발전 전략입니다. 지리산은 남원의 자랑이자 보배입니다. 이런 천혜의 자원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추진돼 왔지만 가시적 성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리산을 이용한 발전 전략 무엇이 있습니까? 순서에 따라 먼저 강춘성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이완주 후보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리산을 활용한 남원의 발전 전략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죠. 그런데 시설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리산 둘레길 보겠습니다. 하동 산청 구간에는 관광객들이 증가되었는데 우리 남원 구간에는 2011년도, 12년도에 60 내지 70%가 감소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광 분야 예산 비율이 남원이 2.98%입니다. 하동은 4.46%입니다. 적극적인 투자가 매우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산청군에는 1.31%입니다. 그런데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려면 중장기 종합계획은 물론이고 콘텐츠를 활용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1,0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것도 지리산 섬진강 요천을 연결하는 생태 환경 문화유산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더 나아가서는 음식문화 관광도시로 특화된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완주 후보께서는 지금 남원시가 전국 문화도시로 선정됐다고 홍보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재정집행관리 실태에 따르면 광활론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부적정이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26억 8,700만 원을 환수하라. 법령을 위반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통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이 환수 조치까지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남원의 관광 예산을 적어도 지금 2.98%에서 5%까지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남원의 음식 문화와 연계된 관광 산업으로 특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관광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해 나갈 것인지 예컨대 지금 허브 토피아관 쪽에 무려 9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관광진흥 효과가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분 지금 정도 남았습니다. 관광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해 갈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우선에 인용하신 통계가 많이 사실과 다르네요. 문화 관광 예산이 2.9%라는데 아마 통계를 잘못 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문화 관광 예산이 371억 400만 원 해가지고 관광 분야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에서 2.9%가 아니라 5.2%인데 아마 잘못하신 것 같고요. 아니요. 잠깐만 제 말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둘레길 관광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둘레길이 처음에 274km 중에서 남원이 먼저 개통이 돼서 초기에는 남원이 많았고 그다음에 하동 산청 구간에 늘어났는데요. 알겠고요. 그 통계 이유는 있겠죠. 저기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신 지금, 걸. 아니 잠깐만요.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네. 남원이 개발이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승부하는 관광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개발만 가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공사 주고 지역 발전 한답시고 그 기득권이나 나눠먹는 이런 것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들었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건 후보가 주도권 4분 가지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이완주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3회 월평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지리산 관광 개발에 관한 걸로. 거기에 대해만 관한가요? 예, 아, 이거 주제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미스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참 이 지리산 활용 문제가 나오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각 방송 토론할 때마다 제가 공약한 지리산 관련 세계 산악인대회를 포함해서 많은 그런 준비를 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는 10년을 넘게 남원에서 생활하면서 과연 우리 남원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원에는 어렵고 힘들다 하는 문제점은 많이 제기했지만 성장 동력이나 주력 산업을 개발하는 데는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남원도 예의 없이 관광과 농업이 주 산업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우리 지리산에, 우리 남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지리산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리산에 세계 산악인들을 불러 모으고 국내 모든 등산 동호인 애호가들을 불러 모아서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한 한판 페스티벌 축제를 벌려봐서 거기에서 우리의 성장 동력과 주력 산업을 찾아야 되지 않냐 하는 저는 기본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늦었지만 2020년까지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시, 순창 등 6개 시군에 걸쳐 동부산악권에 대한 개발 계획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치유단지, 힐링, 만성질환치료센터, 연수휴양시설 등을 짓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예산이 지원됐다는 보도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2018년을 목표로 지리산 세계 산악인 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관련 부처나 KDI의 예비 타당성 검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사전에 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문제는 1조 원이라는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사업으로 국제 행사로 치르겠다는 겁니다. 여수 엑스포가 6년간에 걸쳐서 22조 원이 투자된 건 아시죠? 그래서 순천에서 전주까지 고속도로, 항만 정비 등에 20조 원이 투자되고 약 2조 원이 엑스포 행사에 사용됐습니다. 질문 요지를 전달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 남원의 다양한 SOC라든가 그다음에 주력 산업을 찾고자 하는데 우리 이 후보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의의를 제기하시겠습니다. 세계 산악인대를 우리 김영건 후보님께서 주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우셨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리산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조를 들여서 한다는데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세계 산악인대회나 지난번에 공약 때 말씀했던 세계 산악 엑스포나 같은 맥락일 텐데요. 네. 그걸 하기 전에 사전에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 BIE라는 그런 기구에서 네. 5년 또는 9년 전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합격을 해야지 이제 가능한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그 부분에 재원 대해서 조달은 잠깐만요. 다음번에 문제가 되겠다. 지난번에도 자꾸 저한테 김영건 재원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이환주 후보가 4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시작해 그래서 주시죠. 우리 김영건 후보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속성 선생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산을 왜 사람들이 찾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 게 지리산을 다른 도해지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발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찾는 이유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금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이 지리산에 와서 치유받고 지리산에 와서 힐링하는 것이 주 이유라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 여기를 뭘 하면 좋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단연코 산림복지단지나 아니면
힐링 특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뭐 하나가 뭐 산악인 대회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산악인 대회를 이런 일종의 페스티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페스티벌을 1조를 들여서 하는 페스티벌은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나 뭐 기본 컨셉이 이제 다르지 않으니까. 예. 아니, 제가 컨셉이 다르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할 법령이 하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입법을 해가지고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인데요. 그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은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그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따라가 줘야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뭐 이렇게 큰 구호를 외친다고 해도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법의 내용 속에 시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범 사업을 주관 부처가 산림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법 지금 현재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분담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상당히 지금 깊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희가 아까 김영건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와 크게 난 뜻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누가 이렇게 포장하는 저렇게 포장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에 힘을 같이 모아야 된다. 특히 우리 김영건 후보님께서는 질문에 포인트가 없네요. 질문이 지금 가잖아요. 특히 우리 김영건 후보님께서는 후보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서 특수부처에서 오래 근무를 하셔가지고 인맥이 굉장히 좋으시다. 물론 이제 그 인맥이 지금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뭐 인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 전략이 있을 때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영건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인맥을 총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꼭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달라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김영건 후보님 생각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이완주 후보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리산 산악인 대회 페스티벌에 반대하지 않고 적극 동조해주는 그런 고맙게 생각하고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수가 우리 옛날에 가보면 항만이라든지 상당히 정비가 안 돼 있는 그리고 도시 형태가 그렇게 완벽하게 깔끔하지도 않는 그런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수 엑스포를 치르고 여수는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우리 남원이라고 못할 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오래된 인맥이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32년간 그 조직에 저희 직장에 있으면서 다양한 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이완주 후보가 생각하는 그런 특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문화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행사를 꼭 치러서 우리 남원의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우리 남원은 상당히 어렵다. 그럼 공감하시죠? 두 분의 뜻은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에는 사회자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 초, 중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올라가면서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원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반증도 될 수 있는데요. 남원의 교육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순서에 따라서 김영건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에는 교육 환경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원인을 보면 실태를 보면 연간 초등학교 졸업생이 한 5,300명가량 매년 졸업을 하는데 그중에 반절 가까운 숫자가 타지로 중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그중에서 상당수가 많이 중학교 졸업자들이 다른 데로 가고 있어서 특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우리 남원의 교육 환경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기회만 되면 타 지역 좋은 우수한 학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구 유출의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은 우리 남원의
고등학교, 중학교에 유능한 국어, 영어, 수학 전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예. 그분들이 62세 정년으로 퇴직해서 그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반값 명문기술학원에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예. 가르친다면 알겠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서울대든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여건이 될 거라 봅니다. 예. 우수교사 유치 그리고 반값 기숙학원을 강조하신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은 이환주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우선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 아까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 저희 남원 중학교 졸업생이 타 지역으로 간 숫자가 135명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우리 남원의 첫째 그 학생들을 여기서 진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학력 신장입니다.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남원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해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뭐 이게 그 본 내용일 것인데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수교사는 그 남원에 근무하게 되면 가점을 주는 제도를 지금 그 교육감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교사가 남원에 머무르고 남원에 정주했을 때 그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주는 문제입니다. 소위 그 선생님들이 그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만들어주는 문제도 지금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하고 협의 있어서 빨리 그런 현실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문제가 개설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춘성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예, 저는 춘향장학재단 기금을 300억으로 확충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두 후보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남원의 현실을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연설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갔습니다. 예.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적에 한 200여 명 안팎이 매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그 무상의료를 책임지겠습니다. 이것도 유출을 방지하는 인구 증대 정책이 하나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학 지도는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90%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교육, 또 취업, 전문 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진학 지도를 잘하고 한쪽은 특성화 교육을 잘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역할을 제가 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상호 토론을 갖겠습니다. 방법은 앞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 후보에게 총 5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토론 주제는 인구 유입 대책입니다. 어찌 보면 앞서 했던 질문과 맥락이 같을 수도 있는데요. 지난 80년대 15만 명에 달하던 남원시의 인구가 8만 명 선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인구 유입을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환주 후보께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이제 두 분 후보님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똑같이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구 유입 대책은 사실은 그 지자체나 어느 지자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구 유입 대책을 어떠한 특효가 있는 담당량이 딱 있어서 이것만 하면 하겠다. 아니면 내가 인구 10만을 하겠다, 15만을 하겠다. 이런 구호나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뭐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겠느냐를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사람이 살기 좋느냐? 남원은 자연환경, 인문환경 우수합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 소득이 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원의 1년 내 그 지역 내 총 생산량이 GRDP가 약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농업이 약 5천억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중에서 제가 이제 먼저 강춘성 후보께 묻겠습니다. 인구 10만을 회복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어느 도시가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10만 해보겠다는 그 정책이 그 내놓은 그 공약이 저희가 같이 공감하기는 조금 다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듯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살까지 무상의료를 해주겠다.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에서 돈을 이제 대납해 주는 거겠죠.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효도 수당을 주겠다. 100원짜리 택시인가요? 택시를 운영하겠다. 근데 이렇게 어떤 선심적인 공약을 내섰다고 해서 저는 결코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나 또 그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대적인 불만이 많으면 사회적인 갈등이 더 유도가 된다. 오히려 인구 10만을 유도하겠다는 그 뜻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아까 각 부분에서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먹고 살만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강춘성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구 유입 대책 그 모든 지자체의 수건이죠. 사실 그렇죠. 시간이 많잖아요. 본론만 빨리 해주시면 또 우리 김영건 후보님께 물어야 되니까요. 예. 저는 남은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인구에 있다. 그러니까 인구를 끌어들이려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데 이것은 돈의 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이나 원칙의 문제 아닙니까? 보육시키고 교육하고 복지 혜택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그런 받을 자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심성 복지 그것이면 되겠다라는 아니죠. 이게 우리 전체 하여튼 그런 것이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김영건 후보님께 똑같이 묻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정책, 저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짜로 병원에 가고, 효도수당 매월 얼마씩 주고, 택시 100원에 타고, 인구들은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김영건 후보님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강충성 후보가 말하는 데 대한 견해를 저한테 묻는 겁니까? 아니요. 아까 그 공약에 대한 김영건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시간이 없을 테니까. 아니, 질문이 애매한 것이 지금 강준호 후보에 대한 것을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네, 아까 정확하게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도수당을 주고 택시 100원짜리를 태우고 그것은 이제 우리 강충성 후보가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걸 저한테 또 물어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강충성 후보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를 늘리라는 것은 살기 좋은 복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 남원이 여건이 좋다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까? 예. 저한테 질문하시죠. 이 질문은 내용을 강충성 후보의 공약이라고 해도 공유해서 묻자. 토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좋습니다. 저도 일부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춘성 후보가 5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예. 예, 이완주 후보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구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죠. 구민주당의 복지정책의 기조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살기 좋은 곳을 만들자. 물론 소득이 높은 곳, 일자리가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의 여건상.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임기 4년에 10만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셔야지 이걸 복지 포퓰리즘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복지에 대한 원칙이나 철학을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남원이 키워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을 키우겠다고 나섰죠. 제가 인구 10만은 채워야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진학, 학원 이런 것들도 수준이 올라갈 수 있으려면 인구 10만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10만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은행 사거리를 명품 패션거리로
명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인구 10만이라도 유지가 돼야 저 인근의 구례, 곡성, 뭐 함양, 산청, 순창, 임실에서 남원이 거점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남원을 위한 보육 분야의 대표 공약이 무상 의료를 통해서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죠. 삶의 만족도가 높다면 아까 저 일부 말씀하셨지만 인근 지역에서도 남원의 거점 도시인 남원으로 인구가 몰려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시민 중에 예지 순창에서 오신 분인데 남원이 그런 정책을 한다면 남원으로 이사 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토건이나 토목이나 건축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까? 우리 남원 시민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또 누릴 권리도 있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춘향 장학지등 300억 장학재당 지금 300억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질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100원 택시 이건 버스가 안 들어가는 오지마을 어르신들에게 하는 것이고 지금 충남 서천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라도 도입시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기농기촌 1번지 남원 건설하겠다고 우리 이완주 후보께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이런 그 복지 공약과 더불어서 체계적인 지원이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효도수당 이것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도수당 지급. 인구 10만을 유지하겠다, 인구 10만을 늘리겠다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강 후보님의 그 바람, 그 열망은 제가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정확한 원인과 그에 대한 진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일자리다. 그런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남원시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그것이 지금처럼 우리 이완주 후보님 2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됐습니다. 학생 유출도 매년 200명 안팎씩 인구는요. 제가 2년 6개월 때 인구 줄어든 게 둔화돼 있고 오히려 우리 강 후보님 근무할 때 많이 줄어들었죠. 그건 내가 시장이 됐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하는데요. 아니 내가 이제 마무리 짓게요. 예. 총체적으로 어느 분이 시장을 맡든지 인구 10만 이것도 사실 부끄럽죠. 저는 장기적으로 인구 18만 50년 전에 있었던 인구 18만을 목표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10만이라도 목표를 둬서 시정에 올인시켜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4년 내 10만 하자.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처럼 두고 본다면 지금처럼 바꾸되는 것은 계속 흘러갈 거 아닙니까?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 방법이 설득력이 없다. 제 주장은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권 넘겨야 될 텐데요. 자신의 주장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질문도 해야 되고 답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죠.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 형성의 한 중요한 요소는 인구입니다. 인구가 적은 도시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있는 듯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남원은 10만이 무너진 것이 2004년도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18만까지 많았다고 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10만이 줄어든 건 2004년도인데 그 2004년부터 줄어진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유입 정책이나 기업 유치나 이런 인구 또는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받아야 되겠고요. 우리 남원은 사실은 인구 유출보다도 억제 정책이 더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있었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속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세계 산악인 대회라든가 군수산업재 피복공장 유치라든가 학생들의 유출을 막는
반값 명문기술학원 설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권역별 귀농귀촌 실버형 전원형 영농 주거단지 소위 말하자면 서울의 수도권에 20만 명이 아직도 있는 고액연금자들에 대한 우리 남원으로 오실 수 있도록 좋은 여건과 환경 특히 우리 운봉은 평균 550곳지가 넘는 인체에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분지입니다. 그런데 영농형 실버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남원에 와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저는 해낼 겁니다. 그리고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유입의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의 관광은 그야말로 고전형 단순 관광입니다. 이것을 레저형, 다시 말하면 오감 체험형, 즐기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관광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구는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틀이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완주 후보께서 2년 6개월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일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자주 접촉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시장 재임 2년 6개월 동안에 과연 인구 억제나 유출 억제나 유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저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임해서 지금까지 인구 유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동안에 한 500명, 1000명 정도 됐죠. 정확하게 몇 명인가 모르신가요? 제가 알기로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완주 후보는 2년 6개월 동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노력했느냐.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우리 강충선 후보한테 그거는 뭐 인정해 주시면 고맙고 인구 유입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여하튼 지금 제가 노력을 해도 아마 다음 시장 때 그게 꽃을 피우는 것이고 지금은 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강충선 후보한테 골고루 질문해야죠. 예, 그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 이완주 후보는 이제 시정을 지금 2년 6개월 맡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 업무에 종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책임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맡질 않아봤으니까. 그죠? 예. 우리 강충성 후보도 오랜 동안 남원시청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남원 그리고 부시장도 전주에서 하시고, 도에서 하여튼 부시장도 하시고, 다시군에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근무를 많이 하셔서 지금 다시 시장에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강충성 후보가 남원의 부시장까지 할 때 상당히 지방 공무원으로서 고위직까지 한 거 축하드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인구 유출 억제를 적극 시장한테 건의하고 해서 좀 막았어야지. 이제 다 8만 6천 밖에 안 된. 그나마 실제 상주 인구는 그보다 더 적을 거예요. 이제 와서 10만을 주장한다는 것이 좀 난세쓰지 않느냐. 그 당시 강충성 후보 재임할 때 그 노력을 하고 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 좋은 정책을 그때 내놨었으면 지금쯤 빚을 받지 않느냐. 그러면 시장 당선하기도 쉬웠을 텐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 근데 이제 제가 비근한 예로 남원의 인구가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인구 추계까지 그러니까 제 했었습니다. 얘기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데 결과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시장이 책임지고 시정에 올인해야 이루어지는 일이지. 제가 꼭 시장만 책임은 아니고 잠깐 참모를 물론 포함한 다 했죠. 다 했지만 자이스맨인 부시장도 책임을 면치 못하지 그런 데 있어서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했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B 특집 6.4 지방선거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자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춘성 후보께서 먼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원에서는 이런저런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 지도자들 사이에 또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합이 남원의 숙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역 화합을 위해서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지역 화합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 해소도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적인 화합이나 미봉책으로 갈등을 봉합해서는 안 되고 잘잘못은 일단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원에 기득권 세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낡은 세력이 자기들 특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남원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통속에 대해서 화합을 가로막고 있죠. 일종의 1%의 특권층이 지역의 그 모든 시혜나 그 혜택을 독차지하는 이런 사회 구조가 돼서는 어떻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행정의 모든 부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서 이런 거기에서부터 잘잘못을 정리하고 시민 화합의 길로 정리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영건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예, 크게 차이가 없는 답변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정당 정치를 한 50년 했습니다만은 그 정당 정치가 제대로 똑바로 된 정당 정치였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시민이 갈라지고 쪼개지는 이런 불화는 없었을 겁니다. 최근 일만 해도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이 지금 생겼습니다마는 과거에 민주당과 안철수당이라고 하는 그 신당이 그때부터 이미 또 갈등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엔 합당이 돼서 한 당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당에서 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또 공천이 불리해진다고 생각하고 뛰쳐나오고 그래서 다시 무소속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그 주관 없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또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러니까 남원에는 지금 여러 가지 세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은 그런 세력이나 그런 파벌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오로지 남원 발전만을 위한 그런 시민의 모임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무소속 후보가 반드시 당선이 돼야 필요하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환주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지역 화합, 특히 남원에서는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2년 6개월 동안의 일을 할 때 4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까지 포함해서. 선거가 있으면은 선거에 후유증, 앙금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승부까지 못하는 풍토, 그런 문화, 상대방을 무작정 헐뜯고 보는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도자의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정치적인 그런 이슈의 문제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지역의 화합을 가져오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가 또 임박해지니까 또 그러한 조짐이 보여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당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부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하는 서로의 지도자들의 그런 마음,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싸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품성, 이걸 먼저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배려와 포용을 강조하신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상호 토론이자 토론으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토론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다만 주제가 정해진 게 있고 이 자유 토론입니다. 시간 한 후보당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영건 후보가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예. 우리 이완주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완주 후보는 지난 그 2년 6개월 전에 보궐선거 때 대표 공약으로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지금 화장품 공장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고 공장을 지금 들어오려고 한 공장이 있거나 들어온 공장이 있습니까? 예, 현재 하나가 들어와서 운영 중에 있고요. 하나 4개가 들어오는 그 MOU를 체결해가지고 노암동군단지가 완성이 되면 하나가 들어왔고 2년 6개월 그 하나는 어디 들어와 있나요? 하나의 운봉에 들어와 있죠. 운봉이 무슨 공장이죠? 운봉에 그 하이솔이라는 화장품 업체입니다. 그 고용이 얼마나 된 고용 창출이? 글쎄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화장품 공장이 들어오려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역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후보님, 고용 창출했으면 좋겠죠. 기업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제 말에 답변을 드리는 답변하시고 건데요. 그러게 저한테 거꾸로 질문하시고 하지 마시고. 아니, 물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때 고용 2년 6개월 내에 그러니까 운봉에 한계가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예. 들어왔는데 고용 창출이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근데 몇 명이 직원이 있는지 화장품 모르십니까? 클럽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2년 6개월 내에 다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 남원이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히 해야 제가 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럴 것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운봉에 화장품 공장 하나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하나도 안 들어온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예모율을 4개 채용했다는데 체결했다는데 다행인데 한 개 들어온 공장 하이솔이라고 그러셨죠. 그 공장의 고용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니 그걸 제가 뭐 어떻게 몇 명 알겠습니까? 그냥 왜 몰라야 되죠? 아니 그게 지금 화장품에 가장 관심을 가지신 제가 분이 이제 10명이라고 화장품 그러면 나중에 공장이- 가서 아이고 보니까 9명이던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지금 농담하시니까 우리 후보님.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명입니다. 하이솔이 알고 계시는데 왜 안 들었다고 그러죠? 시장 하신 분이 그걸 모르실까봐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질문해서 보기에는 4명은 답변하셔야지. 아닌 듯 싶은데요. 아닌 듯 그럼 싶다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됐어요. 자, 본격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예. 올해 말 준공 목표한 노암 제3공단지 아시죠? 예. 이해를 돕기 제가 평으로 말씀드릴게요. 약 10만 평. 원래 평으로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데. 원래는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120억, 지방채 60억, 총 25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286억이 투자되었죠. 예. 올 4월에는 50억 필요하다고 남원시 의회 지방채 발행을 요청했다가 거절된 거 맞죠? 이러한 상황에서 3회면 월평리 1원이 약 30만 평 부지에 700억에서 1000억 실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셨다고 공약을 하셨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가 국비 보조는 전혀 되지 못하고 모든 사업 예산을 우리가 내는 시입이나 민간 자본 투자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원시는 산단 총량제 때문에 과거에는 국비 국가 지원이 되었던 신규 산단 진입 도로 개설 사업비 등 SOC 구축 사업비도 지원받지 못할 형편이 되고 만 건 알고 계시죠. 즉 산단 조성의 직간접적 모든 개발 비용을 우리 남원시가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재정 달입도가 매우 낮은 우리 남원시로서 최소 700억에서 사업비를 3, 4년 내에 어떻게 조달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제가 의아스럽고 설령 개발되었다고 칩시다. 전국적으로는 수많은 산단들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남원보다 여건이 좋은 곳도 지난 한 해 동안 총 6곳의 산단이 개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단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렇듯 산단의 공급 과잉과 기업들의 신규 투자나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이 힘든 이 국내적 경제 상황에서 이 후보는 어떻게 기업 유치를 하고 언제까지 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하고 투자비 회수를 언제 할지 그 전망과 대책을 간단하게 좀 밝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먼저 인용하신 통계가 다소 많이 틀려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노암 근데 우리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시장 후보께서는 매번 상대방의 통계를 가지고 틀렸다고 김영건 후보님이 말하시는데 정확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시청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답변하겠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일반 산단을 통계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시면 안 되죠. 네, 후보님 일반 산단을 하는 데 있어서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장. 저도 이게 다 알아봤습니다. 현재 시장을 2년 6개월 하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무엇이 일방적이? 아니, 그게. 잠깐 기다리세요. 이 산단에 그게. 됐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건 모든 사람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여쭤보고 싶고요. 강충성 후보는, 제가 보니까 프랑카드에 진짜 시장은 누구이고 가짜 시장은 누구냐라고. 화면이 저한테 안 미칩니까? 대형으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면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붙여놓은 걸 제가 봤는데 도대체 진짜 시장은 누구, 가짜 시장은 누굽니까? 그 프랑카드를 붙인 건 맞죠? 예, 남원을 위해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일할 사람, 그 남원에 자신의 신뢰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할 사람이
그 진짜 시장이다. 남은 지구민들의 고충을 그런 뜻입니까? 살피지 않고.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대형 불안 카드를 진짜 시장에 남은 시장이냐 붙여놨다. 아니 뭐 더 드릴 말씀이 자, 있는데. 그다음에 하나 더 물겠습니다. 김영건 후보님 시간이 모두 다 아이고, 돼서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이완주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춘성 후보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임기 내에 예산을 1조로 올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의 남은 시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4,970억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연간 2, 3%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 개괄적으로 볼 때도 그 4년 동안에 1조 원이 가겠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있는데 예산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입 구조를 보게 되면 자체 수입이 375억이고 그다음에 의존 수입이 4,156억입니다. 이 중에 지방 교부세가 2,168억, 국도비가 1,863억입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 증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세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375억에 다만 몇십억 정도 늘어나는 게 고작일 겁니다. 그런데 세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 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교부세는 지금 나날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즉 국세를 받아서 국세를 다시 지자체에다가 내려 보내주는 형식의 내용인데 금년에만 해도 교부세가 약 19% 감액돼 가지고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국도비 지원을 늘리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받아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심사를 하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은 시의 예산, 그 지방비하고 매칭으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칭 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뭐 1조 아니라 2조가 늘어나도 우리한테는 싫어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 강 후보님께서 자칭 그 예산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그런 세입의 내용이나 그런 세출의 구조나 이런 걸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수치적으로 어필하기 좋게 말씀한 것이 아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천억 잡고 5천억에서 5천억을 더 올려야 1조가 되는데 그 1조 5천억을 어떤 것을 올리려고 생각하시는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통계 수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통계 수치가 잘못됐다고 하고 말이 끊겨버리면 마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얘기한 양 비치니까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5천억 뭘로 이렇게 늘리기 시겠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관광 예산 2.98%다 했는데 5.7%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완주 후보께서 얘기하신 것은 제가 묻는 건 5천억 뭘로 늘리겠느냐 그 말씀을 관광 예산을 얘기한 것이니까 잘못됐다는 말씀 내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은 행정수장이지만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가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은 이완주 후보께서는 우리 도를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중앙 네트워크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 남은 시가 이렇게 침체되고 쇠락되어 가고 있는데 왜 투쟁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도정부가 새만금이나 T자벨트 서해안 쪽에만 투자하도록 방치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지리산권 7개 시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 이거 왜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까? 이것을 2차, 3차로 해야 가야문화권 사업, 이거 문화권 2조 원 이상 가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주셔서 묻겠는데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좋은데 5천억을 어디에서 늘리겠느냐. 세입 구조를 볼 때 그게 보통 교부세냐 아니면은 우리 자체 세입이냐.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그 늘리려고는 예, 의도를 제가 이게 물론 그렇게 뭐 예.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늘리려고 했으면은 5천억 늘리는 것이 과연 그게 보통교부세냐, 국고보조금이냐, 자체 세비냐 이걸 알면 누가 하더라도 아 그쪽에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지 이제 저는 않겠습니까? 고령에서 가야문화권 사업을 하는데 2조 원 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제가 거기가 실제 그 지역에 투입되는 뭐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저는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지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 사업을 반영시키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 영호남이 있습니다. 여야가 있죠. 7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가면 왜 저 지리산권을 이렇게 낙후되게 방치하느냐. 이거 얼마든지 확보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써야 할 되는 수 것이죠. 있겠는데요. 할겠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 1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강 의원님께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10분 공감을 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 시의 살림 예산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현재 5천억 채 안 되는 예산을 4년 내에 1조로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1조를 뭘 어떻게 늘리겠다라는 것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이 노력한다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바로 강춘순 후보님께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면서 시작하시죠. 예. 예, 노력한다면 매년 신장률을 10% 이상 올려가고 중앙 10% 이상이 늘어나는 것이 뭐가 늘어나서 그걸 말씀을 해주지 않나고요. 그것은 이렇게 하죠. 저 시청자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라고 맡기고요. 전 제가 주도권을 그 답은 잡았으니까 안 해주는 것이 10억이, 이게 5천억이 늘어가는 것이 그 내용은 없습니까? 예, 이걸 진행할게요. 지금 남원이 2013년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세태 현황 조사 결과 우리 남원시 인구 감소, 산업 세태, 주거 환경 악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부정적 지표를 받았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재정자립도도 시지역 중은 최하위권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원시 이완주 시장의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작한 2013년 1월 발표를 보면 혼불 문학 권역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죠. 낙제점을 줬어요. 예산 낭비 지역과 함께 하위 등급인 C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2012년도 전라북도 감사 보면 남원시 섬진강 소리문화 조성 사업 등 국외사업 1147억 여원이 사업비 집행에서 예산 낭비, 사업 추진 소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 2월달 종합감사, 도종합감사를 보면은 기껏 행정수장이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 제품을 사주고 지역의 업체들을 이렇게 잘 경영이 되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220건에 걸쳐서 197억 7,6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타 지역 업체와 체결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행정수장이 왜 타지 기업을 배불려 줍니까? 또 2014년도 금년 4월이에요. 멀지도 않습니다. 광활루안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을 받으셨죠?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26억 8,7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법령을 위반해서 토지매입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남원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지금 내렸습니다. 이렇게 또 말이죠. 감사원 있어요.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채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 총 사업비 60억 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무능하게 하고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도록 하는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비전도 없이 저는 표류해온 남원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구 10만을 내걸고 인구를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거니까 이것이 그냥 뜬구름 잡은 공약으로 이렇게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이완주 후보님 공약집을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4년을 한다고 하신 분이 뭔 공약을 내걸고 시민이 무엇을 보고 저 정책과 공약을 보고 선택을 하시라고 해야지 그냥 막연히 미래를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내가 저 김영건 후보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예.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들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쓰고 드릴게요.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답변 시간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조금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라북도청에서 그 발간한 5급 이상 공무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이완주 후보 본적이 전주시로 표기돼 있어요. 표기돼 있습니다. 표기돼 있는데 그 지금 여기 있죠. 표기돼 있으면 전주시라고. 그런데 지금 지난 재선거 때 그 선거 공보물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완주는 1960년 남원 주천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원 주천에서 태어났다고 표기한 사실인데 주천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좀 답해 주시죠. 우선. 네. 제가 1분 남았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뭐 남원 출신만 시장이 돼야 한다 이런 그 원칙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자기 본적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은 시장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앞부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사실과 좀 다른 것을 해명을 해드려야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감사에서 외지업체와 220건에 197억을 했다. 이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2년에 한 번씩 도에서 각 시군에 종합감사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안에 행정에 잘못된 거 지역상황을 공표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공표 내용을 보시면은 여타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남원시가 훨씬 더 지역업체 아닌 외지업체 주는 것이 적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요. 또 한 번 그 감사원 감사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제가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다 함께 쓰시고요. 아니, 근데 질문했으면 답을 좀 들으셔야지. 그렇게 내 주도권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춘성 후보님의 주도권 시간이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예. 그 답변할 시간은 안 주시고. 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규칙상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연설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과 거꾸로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용건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떤 후보가 되어야 낙후된 남원을 발전시켜낼 수 있는지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투표가 끝나고 새로운 민선 6기 시장이 탄생합니다. 그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남원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호박에 아무리 줄을 그어도 수박이 될 수 없듯이 들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보듯이 이제 바꾸지 않으면 남원의 희망은 없습니다. 10년 세월을 오로지 남원 발전만을 생각하며 노심초사하고 와신상담하면서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기호 4번 김영건을 통해 남원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시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강춘성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지금 남원은 세력 교체가 필요합니다. 낡은 기득권 세력을 뽑아내지 않으면 남원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 강춘성 깨끗합니다. 저 강춘성 유능합니다. 남원의 세력 교체를 이룰 힘이 있습니다. 낡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남원이 키운 인물, 남원을 키울 시장 강춘성, 특정 정당의 낡은 기득권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은 정당이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뽑는 것입니다. 낡은 세력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특권 계급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를 깨끗한 남은 사람 이길 후보 강춘성에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환주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가 6.4 지방선거 마지막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신 따뜻한 응원과 무언의 눈길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두 후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세상살이는 나그네처럼 살고 벼슬살이는 손님처럼 한다는 제세여려 제관여빈을 저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살아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라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한 표가 남원 희망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이 내미는 그 손길이 남원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시민 여러분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만 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JTB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오늘까지 6.4 지방선거 토론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또 있습니다. 그때마다 JTB는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